안녕하십니까. 5월 22일 오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추격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여론조사 기관마다 이재명과의 격차가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추세상으로는 모든 여론조사에서 치고 올라가고 있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러자 이재명은 다시 퍼주기 시리즈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서 19일, 20일 이틀간 6월 3일 대선에서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재명이 45.1%, 김문수 후보가 41.9%로 격차는 3.2%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격차 가운데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이재명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0.7%포인트 떨어졌고 김문수 후보는 3.1%포인트 급상승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드러났지만 김문수 후보가 40%대만 기록하면 지지율 격차는 오차 범위 이내로 대폭 줄어듭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0%, 민노당 권영국 후보는 0.8%였습니다. 기타 다른 후보가 1.1%, 없다가 2.0%, 잘 모르겠다가 1.0%로 집계됐습니다. 이재명이 대구, 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을 제외한 전 권역에서 김문수 후보에게 우세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유권자가 집중된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격차가 3.8%포인트, 3.5%포인트로 오차 범위 이내에서 박빙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대전, 세종, 충남북에서 11%, 권영국 후보는 광주, 전남북에서 2.1%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에서는 이재명과 김문수 후보가 각각 42.2%와 41.0%로 초접전을 벌였습니다. 지난주 조사에서는 남성의 44.0%가 이재명을 그리고 35.2%가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김문수 후보의 남성 지지율이 크게 오르면서 간극이 좁혀진 것입니다. 여성에서는 두 후보 모두 0.5%포인트씩 오른 48.0, 42.8%를 기록했습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의 96.9%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의 93.3%가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직전 조사에 비해서 국민의힘 지지층의 결집도가 크게 높아진 것이 특징입니다. 직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86.7%가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그 수치가 6.6%포인트 올랐습니다. 그 결과 두 후보 간 격차도 비슷하게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17.1%가 이재명을, 38.3%가 김문수 후보를, 그리고 11.4%가 이준석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첫 TV 토론을 시청했다는 응답자는 44.2%가 이재명을, 43.7%가 김문수 후보를, 8.7%가 이준석을 선택했습니다. 반면 TV 토론을 시청하지 않았다는 응답자는 48.8%가 이재명을, 34.9%가 김문수를, 그리고 5.4%가 이준석을 선택했습니다. TV 토론을 본 사람들은 이재명보다는 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 쪽으로 돌아서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토론을 가장 잘한 후보를 물었더니 42.1%가 이재명을, 35.1%가 김문수를, 17.5%가 이준석을 각각 지목했습니다. 권영국은 3.0%였습니다.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는 자신의 지지율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반면 이준석은 본인의 지지율을 훨씬 상회하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41.9%, 국민의힘이 40.8%, 개혁신당이 6.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 조사와 변동이 없었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은 1.4%포인트 올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과 대선 후보 교체 소동 등으로 그동안 침체 상태였던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대선이 가까워오면서 점점 서서히 결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이재명의 지지율은 급락하고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격차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리얼미터는 다들 아시다시피 좌파 성향의 조사기관이죠. 그래서 편향성을 띠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수치보다는 추세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0일과 21일 이틀간 실시한 대선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은 48.1%, 김문수 후보가 38.6%를 기록했습니다. 이재명은 지난주 대비 2.1%포인트 하락했고 김문수 후보는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9.5%포인트인데 지난주의 14.6%포인트보다 5.1%포인트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준석도 두 자릿수에 근접한 9.4%의 지지율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전반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첫 TV토론과 그리고 이재명의 호텔 경제학, 또 커피 원가 120원 논란, 이런 부분들의 후폭풍이 보수층 결집을 촉발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이미 오만해져 버린 이재명은 어제도 호텔 경제학이 사이비 경제학이라는 비판에 반발했습니다. 이재명은 지역화폐 10만원을 지급해서 어딘가에 쓰게 하고 그 돈이 쓰인 가게 주인은 빚을 갚든지 해서 돈을 돌게 하는 것이 정부가 불경기에 해야 할 일이 아닌가 라면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커피 원가 120원 논란에 대해서는 일부 언론이 조작과 왜곡이 문제다.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조작한다. 허수아비 전법이라고 가짜 허위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공격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의 주특기죠. 조작과 왜곡으로 밀어붙이기. 이번에도 역시 조작과 왜곡으로 밀어붙이는데 역시 이재명에게는 사과라는 단어는 머릿속에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재명은 그동안 중도층을 의식해서 자제해오던 자신의 전매특허인 공짜 시리즈를 이제 다시 들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추격세가 만만치 않으니까 또다시 포퓰리즘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대선 이후 어떻게 돌변할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재명은 어제 지역구가 있는 인천을 찾아서 재정 지출 확대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이재명은 나라 빚이 1000조 원을 넘었다는 소리를 하면서 절대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나라가 1년 GDP, 국민 총생산이 2600조 원이다. 1000조 원이면 국가 부채가 50%도 안 되는 것인데 다른 나라는 국가 부채가 110%를 넘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공짜로 주면 안 된다는 희한한 생각 때문에 돈을 빌려만 줬다. 자영업자고 민간이고 다 빚쟁이가 됐다. 국가 부채가 안 늘었다고 좋아하고 있는데 대신 민간이 빚쟁이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말 이재명 말 맞다네. 정말 희한한 생각입니다. 돈을 풀겠다는 이재명의 발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과연 경제를 몰라서 하는 소리일까요? 제가 볼 때는 몰라서가 아닙니다. 우선 경제에 어떻게 되건 대한민국 미래에 어떻게 되건 일단 당선돼서 구속을 피하고 보자 이런 생각이 앞서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빚내서 퍼주자는 공산주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공짜로 퍼주다가 망한 나라들 잘 알고 있죠. 구소련과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나마 구소련이나 베네수엘라는 덩치도 있고 또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자원도 풍부했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이재명처럼 퍼주다가는 5년이면 나라가 거들나는데 충분한 시간일 것입니다. 이윤 동기가 없어지고 생산을 하지 않는데 정부가 무슨 돈으로 계속 퍼줍니까? 돈을 찍어서 퍼줄까요? 돈을 찍어서 퍼주면 순식간에 베네수엘라 꼴이 날 것입니다. 자원부국이면서도 먹을 것이 없어서 수백만 명이 외국으로 탈출하고 또 아이들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것이 베네수엘라의 현실입니다. 이재명은 나라가 빚지면 안 된다는 것은 무식한 소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고 가정이고 과도한 빚을 지게 되면 파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수입 이상의 지출이 계속되면 그 집안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가령 100만 원을 버는데 200만 원을 지출한다면 그 가정은 버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계 형편이 좋지 않아지면 은행 대출이 어려워지죠. 그러면 이제 제2금융권, 제3금융권에 손을 내밀게 되는데 대출 이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국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부채가 높아지면 국가 신인도는 그만큼 떨어집니다. 그러면 정부는 물론이고 민간기업까지 더 비싼 이자를 물고 채권을 발행해야 됩니다. 특히 국가 부채가 커지면 그 이자를 갚느라고 예산이 들어가죠. 그러면 정작 나라를 발전시키는 데 쓸 돈이 없어집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미래 세대들이 져야 할 부담입니다. 우리나라가 무슨 자원이 있어서 국가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나라도 아닙니다. 결국 이재명이 표를 얻는다고 마구 뿌린 대가는 우리 아이들이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나마 경제 규모가 무너져버리면 갚을 수도 없게 됩니다. 빚내서 퍼주자는 이재명이 절대로 대통령이 되어서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